최민규는 한국어린이박물관 일원으로 지난 4월 25일 연길 부산 직항인 BX332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손님 여러분, 잠시 후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주시고 등받이와 테이블은 제자리로 해주십시오. 어느덧 부산 상공에 도착했다. 착륙 내내 민규는 까딱 않고 밖을 내다본다. 34분입니다. 부산 공항에 착륙했다는 안내 방송이 울리자 어린이들은 하나같이 긴장한 눈빛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인다. 민규는 오늘 장장 5년 동안 떨어져 지내던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할머니도 만나게 된다. 그런데 민규는 기쁨보다 긴장이 앞선다. 아버지를 만나면 인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아버지는 나를 뭐라고 할까? 할머니는 앓지 않고 잘 지내는지. 어린 가슴에 기쁨에 대한 기대보다 걱정이 더 많다. 어제까지만 해도 엄마 아빠와 할머니, 고모를 만난다는 사실에 마냥 기쁘고 설레기만 했는데 지금은 왜 가슴이 이렇게 두근거리는 걸까? 민규는 축구 경기 출전 전보다 더 긴장이 된다. 같은 시각, 공항에서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들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다들 상기된 모습으로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자식의 모습을 놓칠세라 출구만 뚫어져라 지켜본다. 민규 몇 년 못 봤을까? 학교 붙는 거 보고 나왔으니까 5년 되죠, 이제. 20분 있으면 민규가 도착하거든요.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아휴, 글쎄, 부모니까 보고 싶은 그런데 지금이야 말 못하지. 집은 말로 갈 수도 없고. 어떨 것 같아요? 글쎄, 좋은데 눈물도 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우리 딸들 위해서 한국 나와갖고 간다고 했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제 4년이 됐네. 그래서 엄마 없는데 너무 열심히 잘 자라서 너무 고마워. 주연아, 엄마야. 오랜만에 한국 오니 참 반갑구나. 많이 보고 싶었어. 우리 아들 씩씩하게 커져서 고맙고 감사해. 공부도 잘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사랑한다 딸. 연수에 빨리 오느라 보고 싶구나. 오늘 내일 두 날 엄마랑 좋은 추억 만들고 앞으로 이 추억을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갑자기 이리 온다니까. 엄마가 너무 뿌듯하고 기쁘구나. 오늘 만난다고 하니까 많이 설레고 기쁘기도 하고 그러네. 얼른 와.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간 떨어져 지낸 부모와 자식들. 그들의 만남은 어떤 모습일까? 무슨 말을 할까? 부산 땅을 밟은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기다리는 출구만 바라본다. 부모를 만나려는 마음이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출국 수속은 마쳐야 한다. 손만 뻗으면 엄마 아빠 손을 잡을 수 있는데 이렇게 기다려야 한다니. 10분이 이렇게 긴 시간임을 난생 처음으로 실감하는 순간이다. 출구 앞에서 대기하는 아이들의 얼굴은 굳어졌다. 바로 저쪽에 엄마 아빠가 와 있다. 드디어 꿈속에서만 만나던 엄마 아빠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간 떨어져 지낸 부모와 자식들. 내 딸이 어떻게 변했을까? 내 아들은 키가 얼마나 컸을까?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들도 숨을 죽이고 아이들이 나타나기만을 고대한다. 1분 1초가 3초 같다는 말이 이 순간을 두고 한 말이리라. 자식과 부모들은 서로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
몰라보게 훌쩍 커버린 자식들. 키가 넘어가게 커버린 딸의 모습에 엄마는 놀랍고 기쁘다. 볼에 볼을 비벼봐도 실감나지 않고 보고 또 쳐다봐도 놀랍기만 하다. 행복의 순간, 기쁨의 순간, 감동의 순간을 이대로 흘러보낼 수는 없다. 부모와 자식들은 소중한 만남의 순간순간을 렌즈에 영원토록 남기고 또 남긴다. 5년 사이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민규와 민규 아버지. 민규 아버지는 눈앞에 나타난 아들 모습이 놀랍기만 하다. 영상통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키다. 상상 못했던 아들의 모습에 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다. 민규도 아버지와 할 말이 많았건만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매일 6살 난 아들 사진을 보면서 그 모습을 마음속에 새겼는데 눈앞에 나타난 의젓한 아들이 어딘가 어색하고 목이 메고 눈물이 앞을 가린다. 서먹서먹하여 서로 눈길도 잘 맞추지 못하는 부자의 모습을 보고 민규 고모가 민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민규에게 바꿔준다. 오늘 할머니와 두 번째 통화이다. 네, 민규다. 네, 한국에 왔습니다. 아침에는 왕청에서 통화했는데 지금은 한국 부산에서 할머니와 통화한다. 할머니가 보다 가깝게 느껴지고 따뜻하게 느껴진다. 부산관광공사, 에어부산에서 나온 담당자들의 환영 속에서 연변주 관광국 연변관광홍보단과 어린이 방문단 그리고 부모들은 함께 기념사진을 남기고 환영 만찬장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민규는 올 때부터 고모 핸드폰을 욕심내더니 어느새 아버지 핸드폰으로 게임을 즐긴다. 아마 어색한 분위기를 모면하려는 속셈도 있을 것이다. 민규는 게임하면서 넌지시 아버지에게 오늘 저녁 같이 볼을 차자고 한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면 볼 사러 가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언제 시간이나 할머니들 가야 되는데. 아, 내리 저녁에. 잘만 말했다. 아버지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을 은근슬쩍 내비치는 민규. 멀리 떨어져 지내지 않고 함께 살고 있다면 재롱도 부리고 떼도 쓸 나이지만 또 그렇게도 재롱 부리고 싶었지만 온근 5년 동안 떨어져 지내다 보니 아버지가 어색하게 느껴지고 쑥스럽다. 제가 스킬 쓸 때 네가 스킬 빵 치면 제가 꼭 아들의 그런 속마음을 읽은 듯 민규 아버지도 아들이 하는 게임에 참견까지 한다.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다. 왜? 에, 왔습니다. 에, 근데 어제 아까 전화 안 받았습니까? 아침에 새벽에 간다고 그래? 새벽에 가겠습니다. 아침에 그때. 친정어머니 병간호로 공항에 나오지 못한 엄마는 많이 미안해한다. 한잔 차. 공항에서 엄마에게 전화를 했지만 안 받은 것이 속에 걸렸던 것 같다. 민규는 엄마가 전화 받지 않은 원인을 알고서야 시름을 놓는다. 차창 밖으로 해운대의 아름다운 경치가 스쳐 지나간다. 부산 공항에서 1시간 남짓 달린 버스는 아르피나 호텔에 도착했다. 방문단 일행이 투숙하게 될 호텔이다. 오늘 저녁 환영 만찬도 이곳에서 열린다. 환영 만찬 시작 전 부모와 자식들은 그간 못다한 그리움을 나누느라 여념이 없다.
부산관광공사와 에어부산에서 알심들여 준비한 연변부산 관광설명회 및 연변 학생부모 상봉회가 열렸다. 연변에서 온 학생 소개가 끝나자 연변주 관광국 박봉 국장이 연변 관광사업에 대해 홍보했다. 지난해 연변 주정부에서는 부산시와 손잡고 관광산업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지난 1월부터 부산 연길 직항 항로를 개통해서 연변 관광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연변 부산 관광 설명회는 예정된 시간을 지나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민규와 민규 아버지는 환영회 도중에 퇴장했다. 파주에서 일하시는 할머니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였다.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25일 저녁과 26일 뿐이기 때문에 오늘 밤 늦게라도 할머니를 만나야 했다. 그래야 내일엔 안양에 있는 엄마 아빠의 집으로 가볼 수 있다. 36시간 사이에 한국 국토 절반을 돌아야 하는 숨가쁜 일정이다. 택시로 부산역으로 이동하는 민규와 민규 아버지는 공항에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만난 지 3시간밖에 안 되는 짧은 사이에 부자는 많이 가까워진 것 같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도 끊기지 않고 이어진다. 1908년에 세워진 부산역은 여러 차례 확장 공사를 거쳐 현대화역으로 탈바꿈했고 현재 한국에서 서울역 다음으로 3번째로 이용객이 많은 역이다. 아버지와 함께 널찍한 부산역을 걷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민규.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꿈이든 생시든 민규는 기분이 좋다. 아버지와 함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좋다. 민규가 그렇게 부러웠던 것이 바로 이 같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사소한 일상이 아니었던가. 민규는 마치 천하를 다 가진 듯 웃음이 가시지 않는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저녁밥을 먹는 민규. 저녁 8시 55분 열차를 타려면 역내에서 밥을 먹어야 했다. 민규 아버지는 그렇게 고대했던 아들에게 사준 첫 끼 식사가 고작 비빔밥이어서 못내 서운하다. 보다 좋은 걸 먹이고 싶었지만 열차 시간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저녁밥을 먹고 바로 열차에 올라야 한다. 아침 6시에 기상한 민규는 버스, 비행기, 기차, 오늘 온종일 거의 비행기와 차에서 지낸다. 민규네는 부산에서 파주까지의 노정을 KTX와 밴으로 이동하려 계획했다. 부산에서 광명까지는 KTX로 이동하고 광명에서 밴을 렌탈하여 파주 할머니가 계시는 곳까지 간다. 이것이 이동 시간을 단축하는 최상의 선택이었다. 밤 8시 55분 178번 KTX는 정각에 발차했다. 네, 기차 탔습니다. 하면 아니면 조금 자셔. 자도 된다. 자야지. 바이바이. 근데 이거 입증이라고 쓴 건 없잖아. 아버지 만났다고. 아버지 내가 한 번도. 할머니 그거 봤지. 할머니 있을 때 단 거지. 이거 아버지 주라. 응.
집에를 걸어놓자. 응. 아버지 차에다 걸어놓자. 응. 그래서 좋아요. 그래 가. 응. 그럼 좀 자라. 민규는 아버지에게 메달을 자랑하고는 인차 곤히 잠들어 버린다. 제 아무리 축구 선수고 조장이라도 밤 9시가 지나자 금방 잠들어 버리는 민규. 키만 컸지 아직은 어린애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광명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야. 정신 차려야 된다. 있는데 가서 자서 안 되겠다. 한번 더 오늘 못해서 사야 돼. 어? 밤 11시 28분 열차는 광명역에 도착했다. 민규 아버지는 단잠에 빠진 민규를 깨워 부랴부랴 열차에서 내린다. 민규는 눈도 뜨지 못하고 겨우 기차에서 내린다. 이제 또 밴을 타고 1시간은 더 가야 할머니를 만날 수 있다. 파주시 삼성요양병원에 찍어야 될 거요. 아, 파주시고요. 예. 파주시 삼성요양병원. 65km. 밤 11시 30분 배는 파주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민규는 이제 1시간만 있으면 할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아버지 말에 잠깐 눈을 붙이나 싶더니 달려드는 잠을 쫓으며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쓴다. 할머니 곁에 오래 있지 못함을 잘 알고 있는 민규이기에 그 소중한 짧은 만남을 잃고 싶지 않다. 민규 할머니도 도저히 앉아서 손자를 기다릴 수 없다. 1분 1초라도 빨리 손자 얼굴을 보려고 길에 나섰다. 밤 12시 30분 드디어 할머니가 계신 곳에 도착했다. 야심한 밤. 길 모퉁이에 서서 오가는 차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할머니 모습이 어렴풋이 안겨온다. 민규가 제일 먼저 할머니를 알아보고 창문을 두드린다. 그리고 바로 터지는 탄성. 1년 만에 만나는 할머니가 몰라보게 수척해졌다. 차가 정지하기 바쁘게 안쪽에 앉았던 민규는 용수철 마냥 제일 먼저 차에서 뛰어내린다. 할머니는 두 팔을 벌려 그런 손자를 끼얹는다. 민규에겐 오랜만에 느끼는 할머니의 따뜻한 품이다. 할머니도 오래간만에 안아보는 손자를 쉽게 놓을 수가 없다. 할머니는 몰라보게 큰 손자가 신기하기만 하다. 키는 컸는데 살이 빠졌다고 마음 아파하시는 할머니. 꼴을 차서 그렇다며 할머니를 위로하는 민규. 5살부터 할머니 손끝에서 자란 민규에게는 할머니가 이 세상에서 제1순위로 엄마 아빠보다도 더 정이 깊다. 그러기에 할머니와 손자는 서로 수척해진 모습에 가슴이 아프다. 야한테 이렇게 우리 민미 고맙네 이렇게 본데. 키는 크고만이야. 고모는 다 달아나. 야 취방을 놓구나.
아버지와 고모는 같은 차를 타고 왔어도 민규가 추워하는지는 감촉 못했지만 할머니는 대뜸 애가 추워한다고 말씀하신다. 4월의 파주의 밤은 아직 쌀쌀했다. 자다 깼는데 수척해진 할머니를 보고 한바탕 울고 나니 민규는 추위가 더 느껴지는 것 같다. 같은 한국 땅에서 살고 있지만 다들 하는 일에 쫓기다 나니 엄마와 아들, 딸 사이도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한다. 하지만 민규 할머니 마음속에는 오로지 손자뿐. 아버지 가방도 줘. 손자에게 푹 빠진 할머니는 오래간만에 만나는 아들, 딸과는 잘 지내냐는 말도 없다. 이거 다려. 할머니 눈길은 마냥 민규에게만 쏠린다. 이건가? 할머니를 만난 민규는 우선 자기가 챙겨온 약부터 할머니에게 꺼내 드린다. 이거는 어느 게 누구인가? 이거 할머니 끼는. 멜라? 빰빰?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우리 민규리 약 많이 가져온 거만 됐다. 멜라? 우리 민규리 언제가 보겠나가 했다 하며. 키가 크느라 살이 좀 빠진 것인데 혹시나 할아버지가 제대로 못해 먹인 탓이 아닌지, 혹시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지나치게 엄하게 굴지는 않는지 할머니는 민규 귀에 대고 속삭인다. 민규가 아니라고 하자 할머니도 그제야 환히 웃으신다. 한시름을 놓으신 것 같다. 긴장해 하시던 민규 할아버지 심정이 이해되는 대목이다. 할머니를 만나자 민규 얼굴에는 찬란한 웃음이 피어오른다. 오늘 하루 사이 제일 환한 웃음인 것 같다. 그리고는 할머니에게 응석까지 부리는 민규. 민규 아버지도 환히 웃는다. 오랫동안 떨어져 어색하던 기분이 짧은 만남에서 가뭇없이 사라졌다. 이것이 바로 가족애가 아니겠는가. 고기 단단하지? 천진한 민규는 할머니가 돈을 많이 벌어 집을 사달라고 한다. 셋집에서 살고 있는 것이 싫은가 보다. 할머니도 민규의 철없는 말에 개의치 않고 돈 많이 벌어서 집을 사준다고 흔쾌히 대답하신다. 그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민규는 기분이 좋다. 민규도 오래간만에 아버지에게 술을 따른다. 고모는? 시계바늘은 새벽 2시를 지난다. 화기애애한 저녁 식사. 보통 가정에서는 아주 평범한 식사 자리이지만 이들 3대는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이다. 노인요양원에서 일하시는 민규 할머니는 손자와 3시간 남짓한 시간을 보내고 새벽 5시에 일터로 갔다. 아침 7시, 민규는 할머니와 작별하고자 할머니가 일하는 직장으로 갔다. 저 멀리서부터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1년 반이란 긴 시간을 기다려서 어렵게 만난 상봉의 기쁨은 너무나도 짧았다. 또 다른 긴 이별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언제 또 만나게 될지, 다음에 만나면 할머니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 민규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 빨리 커서 어른이 되어 할머니를 모시고 매일매일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싶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와 작별하자니 할머니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너무나도 슬프다. 1년 반 사이에 이렇게 키가 넘어가게 컸는데 이제 2년 뒤면 어떻게 변해 있을까.
언제 또 만날 수 있을지. 할머니는 떠나는 손자에게 뭔가 말을 해주고 싶은데 목이 메고 눈물만 쏟아진다. 울지 말고 그렇게 공부 잘해라. 네 아버지 말고요. 이러지 말아야지. 공부 잘해라. 웃는 얼굴로 할머니가 작별해야지. 그래왔는데 공부 잘하라고 그래왔는데 하지만 많이 벌어서. 생각뿐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울음으로 손자를 떠나보내고 나면 후회가 크련만 할머니는 주체할 수가 없다. 민규는 할머니와 눈물로 작별하고 엄마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부모와 이틀을 함께 있은 어린이들은 27일 오전 10시가 되자 육속 아르피나 호텔로 모여들었다. 그래서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같이 좀. 엄마랑 같이 해운대 가고 그리고 어디 갔더랄까? 국제시장 가고 그리고 저기 그 광안대교도 가고. 짧은 시간이지만은 밥도 같이 먹고 그리고 해수욕장도 좀 나가보고. 이제는 아빠 같이 영화관도 가고 어디 보면 기뻤어. 이번에 엄마 아버지를 만나니까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에 대한 사랑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뜻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쉬워요. 좀 더 있고 싶은데. 하나같이 눈물로 작별을 고하는 부모와 아이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부모들은 자식들과 이별하고 타향에서 힘들게 돈을 벌어야 하고 자식들은 슬프지만 홀로 생활해야 하는 현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조선족은 근 6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최민규가 다니고 있는 왕청현 제2실험소학교 약 40% 학부모들은 한국이나 고향을 떠난 타향에서 일하고 있고 학생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생활한다. 이같이 타향에서 돈을 벌고 있는 학부모들이 많다 보니 학생들도 이를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행히 통신수단이 발달됨에 따라 부모와의 소통이 잘 되어 정서상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다고는 하지만 어느 부모가 자식을 옆에 두고 싶지 않고 어떤 자식이 부모와 함께 살고 싶지 않겠는가. 이번 한국 어린이 방문단 단원 중에도 학교 축구대 주장, 학급 체육반장, 대대장이 있는가 하면 학기마다 우등생으로 표창받는 학생이 많았고 다들 심신이 건강한 밝은 모습이었다. 한국에서 힘든 일을 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자식들의 건강한 모습과 우수하게 성장해가는 모습은 제일 큰 위안이고 삶의 어제까지만 보람이다. 자유여행이라서 애하고 같이 있을 수 있었잖아요. 오늘부터는 단체 생활이라서 부모는 같이 안 다닌다고 그랬는데 애가 너무 떨어지기 서운해하고 자꾸 같이 있기를 원하니까. 대부분 호텔에서 작별했지만 몇몇 부모들은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어린이들과 동행하기로 했다.